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16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동이 어려운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순회 영사 서비스는 오전에 가가연대오로에 도착해 가가연대오로 로아스 에어포트 호텔 클럽하우스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0여 명의 교민들을 상대로 여권 및 재외국민 등록 등 영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순회 영사 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등 보건규칙을 준수했습니다. 순회 영사 서비스는 내일 다바오로 이동 후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페 블루밍 데이지에서 다바오 교민들을 상대로 영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자포테 거리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던 한국인 할아버지를 필리핀 한 네티즌이 SNS에 올려 유명해진 한국인 장모 씨를 라이언방이 찾아 장모 씨에게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장모 씨는 라이언방에게 한국인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며 지금까지 한 명의 한국인도 자신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다며 한국인을 만나 반갑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라이언방은 자신의 한국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며 건강하길 기원하며 크리스마스에는 한국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72세 장모 씨는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였으나 도박으로 필리핀에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전하면서 자신을 도와준 필리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율리시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공식 사망자가 69명으로 증가했으며 17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태풍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11억 9,400만 페소이며 인프라 피해는 42억 페소로 알려졌습니다. 가가얀 밸리에서만 10만 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14명은 산사태로 사망했고 7명은 홍수로 3명은 감전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과 로브레도 부통령은 15일 율리시스 태풍으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가가얀을 방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두게가라오시에서 지역 관리들과 만나 모든 가족이 구출되고 사상자와 실종자가 처리되고 영향을 받은 모든 개인과 지역사회가 필요한 구제 및 기타 지원을 받을 때까지 정부가 구조 작업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은 대통령에 앞서 가가얀에 도착했으며 재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공무원이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17일 화요일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15일 까마리네스 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유능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과 군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까마리네스 수의 지역 관리가 자신의 법대 동급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동급생이 모든 시간을 여성에게 소비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는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과소 섹스 및 너무 많은 여성 등에 대한 농담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동급생으로 알려진 관료는 2개월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태풍 율리시스에 대한 피해 지역을 방문하면서 환경부에게 가가얀 밸리의 탄광 및 벌목 활동을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가얀 밸리에서 소규모 불법 광산으로 인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시마토 환경부 장관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광산 작업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3주간의 연속적인 태풍과 홍수가 발생해 90%가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공공 인프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두게가라오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가댐의 방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말 것과 홍수 방지를 위해 가가얀강의 준설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게가라오 소리아노 시장은 태풍 율리시스가 상륙할 당시 자신의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도시를 떠났다며
16일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소리아노 시장은 11월 8일 가족과 함께 생일을 보내기 위해 바탕가스로 떠났으며 12일 투게가라우로 복귀하려고 노력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복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리아노 시장은 만바 주지사로부터 여행 허가를 받아 8개월 만에 두 번째로 가족을 방문했으나 그녀의 딸이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소리아노 시장과 딸 화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태풍 율리시스로 인해 일주일 동안 수도권 대학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아테네오 대학 UST는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수업이 중단되며 폴리텍 대학교는 16일부터 27일까지 학업이 중단됩니다. 동맹 휴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청원서에서 학생, 교사 및 기타 학교 직원이 재난 극복을 하는데 휴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재대책위원회는 태풍 율리시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한 가짜 기부운동에 피해를 입지 말라고 대중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재난을 틈타 개인을 속여 기부할 현금을 모금하는 부도덕한 개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10월 말 기준 외환 보유고가 전월에 비해 22억 7천만 달러 증가한 1,044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월별 상승은 주로 중앙은행의 외환 운영, 중앙은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외화 예치 및 가격 상승에 따른 기관의 금 보유에 대한 재평가 이익으로 인한 유입이 반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 32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고가 지난 1997년 IMF 당시 거의 고갈되었으나 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중앙은행은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재대책위원회는 루존 전체에 대해 재난지역으로 선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6일 회의에서 재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루존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권고했으며 대통령의 재난지역 선포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요청 및 수락을 보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서는 또한 이 선언을 통해 구호 및 복구 노력을 위한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재난대응 노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임무가 재대책위원회와 겹치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리키나 시는 16일부터 1개월간 도시의 모든 학교에 대해 휴교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2차 봉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송금액이 9월 9.3%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송금액이 8월에 감소한 후 9월에 반등했지만 많은 OFW가 실직으로 송환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1.9% 감소한 2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송금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본국 송환을 준비한 일부 OFW들이 귀국 전에 평생 저축을 집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일회성 송금이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은 OFW 30만 명이 실직하여 필리핀으로 송환되어 송금 흐름이 1년 안에 약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FW의 75%를 차지하는 육상 근로자들이 해상 근로자에 비해 10.2% 더 많이 송금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실내에서 발전기를 사용하면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알바이 지역에서 단전으로 인해 발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5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수백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숨가쁨, 구토가 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가장 가까운 보건시설로 가야 한다고 보건부는 권고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입국을 계획 중인 외국인 투자자는 적법한 외국인 투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이미 모렌테 이민국장은 특별 투자자 상주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유효한 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아직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서 허용하지 않은 비자 유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판결에 따라 지금은 행정명령
226호에 따라 발행된 비자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사야와 민다나오의 경제 중심지인 세부와 다바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역을 새롭게 폐쇄합니다. 세부시는 16일 오전 5시부터 필수적인 업무 이외에는 이동이 금지된다고 라벨라 시장이 밝혔습니다. 세부시는 11월 14일에 59명의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라벨라 시장은 우리는 ECQ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역 간 기관 태스크포스의 지역 의료계가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를 ECQ로 환원하는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지만 세부시는 적절한 신분증과 취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했으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다바오시는 현재 MGCQ하에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병원을 압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시를 ECQ하에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사라 시장은 11월 18일부터 오전 5시부터 불필요한 여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ECQ로 복귀할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바오시는 모든 마을이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공서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남부의료센터는 최대 수용 능력에 도달하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근 다바오시는 필리핀 확진자 발생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바교 공설운동장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2월에 실시되는 고속도로 무현금 결제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RFID에 대한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16일은 차량 끝번호가 1부터 5까지이며 17일은 6부터 0까지로 하루 1000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필리핀은 14일 1650명, 15일 15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400만 7,838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14일 라구나 84명, 다바오 81명, 까비떼 73명이 증가했으며 15일에는 까비떼 90명, 리잘 84명, 마닐라시 79명, 다바오시 78명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14일 39명, 15일에는 41명이 증가해 총 7,832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2%를 기록했습니다. 15일 회복된 확진자는 11,290명으로 총 37만 4,329명으로 증가해 91.8%의 회복률을 기록했으며 입원 치료하고 있는 확진자는 25,677명으로 지난 7월 3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16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738명이 증가해 총 400만 9,574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210명이 검사를 받아 90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0%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7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839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1%였으며 45명이 회복되어 총 37만 4,366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 140명, 까비떼 117명, 리잘 89명, 라구나 87명, 바탕가스 79명이었으며 메트로 마닐라는 상위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3%는 경증이며 8.5%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225 페소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3원 내린 달러당 1,109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1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8년 12월 4일 이후 23개월여 만입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99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7분에 민다나오 섬 남수리가우주에서 진도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근 비스락시 등에서 강력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상점에 진열된 제품들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후 2시 35분에는 마사바타에서 진도 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오후 3시 19분에는
바테네스에서 진도 4.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진대로 지진 발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향후 4, 5일 이내에는 필리핀에 태풍의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까지 21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11월에는 1개의 태풍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월에는 2개 내지 3개의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루존, 비사야, 민다나오 북부 지역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필리핀은 연평균 20개의 태풍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8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